자사몰로 유입을 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SNS를 통해서 소재를 클릭을 유도해 바로 자사몰로 이동시키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확장 소재를 매력있게 설정을 해서 경쟁사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만들어서 클릭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전략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데, 이제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자사나 자사 제품군의 니즈가 있는 소비자와 없는 소비자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현석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오픈마켓에서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께 유익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제가 광고주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오픈마켓의 판매 수수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마켓에 입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판매량은 올라가는 게 사실이지만, 이제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오픈마켓으로 빠지지 않고 자사몰로 유도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면 홈페이지 컨디션도 괜찮고 제품도 경쟁력이 있는데, 자사몰 검색량이 적거나 유입량이 적은 업체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상 어떻게 했을 때 검색량과 유입량을 늘렸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유입만 된다면 전환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들어오게 하는 게 목표인데, 보통 이제 KPI를 검색량이나 유입량 증대로 잡거나 아니면 이제 오픈마켓으로 빠지는 소비자들을 자사몰로 유입을 유도하는 목표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판매량 때문에 쿠팡이나 11번가 등등 오픈마켓에 입점은 했는데, 판매 수수료율 때문에 오히려 다들 나오고 싶어 하시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사몰로 유입을 시키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 구매 행동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검색 단계까지 오게 하려면 1단계, 2단계인 인지 흥미 단계에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1단계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알릴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체 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2단계는 그 매체에서 어떤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어 클릭을 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몰로 유입을 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SNS를 통해서 소재를 클릭을 유도해 바로 자사몰로 이동시키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확장 소재를 매력있게 설정을 해서 경쟁사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만들어서 클릭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전략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데, 이제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자사나 자사 제품군의 니즈가 있는 소비자와 없는 소비자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니즈가 있는 소비자라고 하면 이제 가망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니즈가 어떤 니즈인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자사나 자사 제품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인데, 이제 이런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사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오픈마켓이 아닌 자사몰에서 구입을 했을 때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확장 소재에서 어필을 해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자사의 업종이나 제품군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인데, 이제 이 부분은 경쟁 업체들보다 자신의 제품이 왜 더 소구점이 있는지, 이제 자사 제품에 대해 어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가야 하는 전략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니즈가 있는 소비자인지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다가가야 하나 생각을 하실 텐데, 예를 들어 이제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 자사 제품을 검색을 하고 들어왔어요.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페이지가 해당 제품 페이지가 아니라 무조건 메인 페이지만 나온다면, 이제 홈 화면에서 검색을 한 제품을 또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때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당 제품의 랜딩 페이지를 걸어준다면 더욱더 이제 전환을 유도할 수 있고, 이제 뭐 확장 소재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키워드마다 다른 확장 소재를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게 리소스도 많이 들고 관리도 어렵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리소스를 줄이기 위해서 대행사를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이것도 마케터에 다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크게 키워드를 업종 키워드랑 자사명 또는 이제 자사 제품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면, 업종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사가 아닌 우리의 제품을 클릭할 수 있도록 이제 자사 제품의 소구점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고, 이제 자사 키워드에는 오픈마켓이 아닌 이제 자사몰에서 구매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뭐 예를 들어 이벤트 정보나 가격의 장점 등을 이제 어필을 해주면 클릭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키워드 확장 전략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최대한 유의미한 키워드를 많이 세팅하여 자사를 노출을 시키는 게 좋겠죠. 이게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2,000개, 몇천 개 이렇게 엄청 그냥 노출도 되지도 않는 키워드를 그냥 무조건 무작정 많이 설정을 해두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키워드들은 일단 검색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게 설정을 해두셔도 노출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좀 유의미한 키워드를 설정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쇼핑 검색 전략인데요. 이제 이전에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이 좋은 제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효율이 좋다는 건 전환이 잘 일어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노출량만 늘리면 이제 판매량을 확보를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노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해당 제품을 다시 등록을 하고 노출명을 변경을 하면 이제 또 새로운 검색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노출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노출명을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끔씩 보면 이제 이것저것 제목의 키워드를 다 섞어서 그냥 설정을 해두시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디에서 전환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전환이 일어나는 검색어들이 이렇게 추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검색어를 바탕으로 노출명을 변경을 해야 이제 전환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이제 키워드를 다 세팅을 했을 때 노출과 클릭은 많이 이루어지지만 전환이 하나도 뭐 일어나지 않는 키워드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메인 키워드라고 해도 제외 키워드로 설정해 두면 쓸데없는 광고비 소진도 막고 효율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니즈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필을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우선 니즈가 없다는 건 자사의 제품을 왜 사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러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이제 한번 사보는 거 어때?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소재를 얼마나 잘 뽑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최대한으로 노출을 해야 되는 이유는 SNS 광고든 뭐 네트워크 배너 광고든 자사몰에 유입을 시켜서 모수를 쌓기 위함인데요. 모수를 쌓아야 하는 이유는 광고를 보고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모수를 활용해서 리타게팅 광고를 진행할 때 전환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제 리타게팅 이제 광고를 위해서 모수를 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NS랑 뭐 CPC가 저렴한 네트워크 배너를 같이 진행을 할 때 유입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수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을 동시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소재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소재로 A/B 테스트를 하면서 뭐 소재 효율을 따져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정확한 테스트 데이터를 따져야 됩니다. 뭐 이렇게 소재를 형태별이나 소구 포인트별로 성과를 줘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디언스 타깃별로 효율을 관리한다면 이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도출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이제 관리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광고 세트명도 목적에 맞게 타겟까지 이름을 설정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실 때는 이제 캠페인과 타겟을 잘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SNS 광고가 처음 집행을 하시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트래픽을 쌓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고, 이제 모수가 어느 정도 쌓인 후에 리타게팅 광고를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타겟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넉넉하면 이제 논타겟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이제 기존 주 고객 타겟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타겟층으로 좀 그 타겟팅을 좁혀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SNS와 네트워크 배너를 같이 진행을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많은 네트워크 배너 매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매체는 ADN과 모비온입니다. 이제 모비온은 워낙 유명한 매체라 다들 아시겠지만 ADN은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타임 배너랑 이제 온사이트 마케팅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 타임 배너는 이렇게 시간이 줄어드는 형태의 배너인데요. 시간이 실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나 할인을 진행할 때 뭐 타임의 시간에 이제 깎이는 뭐 며칠 안 남았다 뭐 이런 효과를 줄 때 사용하면 좋은 배너이고요. 온사이트 마케팅 중에 이제 클로징 패널이라고, 이제 소비자가 페이지에서 이탈을 하려고 마우스를 이제 창에 갖다 댈 때 이제 추천 상품들을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이제 페이지 이탈을 막을 때 좀 유용한 패널입니다. 이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니즈에 따라 매체를 나누고 어떤 공략법이 각 타겟에 맞을지 전략을 짜야 원하는 목표에 도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사의 검색량과 유입량 증대를 목표로 했을 때의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컨설팅 받고 싶으신 광고주분들은 제 명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